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입니다. 요즘 아주 뜨거운 감자죠. 네, 맞습니다. 특히 자금 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그 막대한 자금 소모 논란부터 시작해서 또 그들만의 야심찬 전략,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테슬라의 최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 소식까지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XAI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정말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태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머스크 본인은 또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디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XAI가 한 달에요. 무려 10억 달러. 그럼 연간이면 거의 130억 달러 가까이 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네, 연간 130억 달러면 정말 엄청난 규모죠. 근데 머스크는 별다른 근거 제시는 없이 그냥 헛소리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단 말이죠. 이게 2025년 예상 매출이 한 5억 달러 정도인데 지출이 130억 달러다. 이건 뭐 비율로 따지면 상상하기 힘든 수준 아닌가요? 네, 그 말씀하신 26대 1이라는 지출 대비 외출 비율은 일반적인 초기 AI 스타트업과 비교해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 비용 때문만은 아니고요. 다른 경쟁사들은 보통 피하는 인프라 직접 구축 비용까지 다 떠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아, 인프라 구축 비용. 네, 2023년 이후로 한 14억 달러 정도 자금을 모았는데 올해 1분기 말에 남은 돈이 40억 달러에 불과했고 지금 추세대로라면 뭐 2분기 안에 다 소진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와, 2분기 하네요. 네, 그러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상당하다는 점은 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도 XAI는 좀 다른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빌려 쓰는 대신에요.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아주 비싼 GPU 같은 AI 핵심 인프라를 직접 다 소유하겠다. 이런 전략이죠. 맞습니다. 멤피스에 짓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에 이미 엔비디아 H100 GPU를 10만 개나 확보했다고 하고요. 최종 목표는 이걸 100만 개까지 늘리는 거라고 하니까 정말 뭐랄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개요? 상상도 안 가네요. 이 전략의 핵심은 초기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통제권을 확실히 쥐고 또 운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아하! 그리고 특히 그 X, 예전 트위터죠. X를 인수하면서 얻게 된 그 방대한 실시간 사용자 데이터, 이게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핵심이니까요. 네, 이걸 독점적으로 활용해서 그록 챗봇 같은 모델 학습 속도를 높이고 또 비싼 데이터 구매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이건 경쟁사 대비 확실한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청취자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자체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초기 비용 말고도 유지 보수라던가 아니면 혹시 기술이 뒤처질 위험도 꽤 크지 않나요? 경쟁사들이 괜히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단점이 있죠.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또 기술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이게 성공하면 과실은 엄청나게 크겠지만 반대로 위험 부담 역시 아주 높은, 뭐랄까, 올인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올인 전략이네요. 그런데 이런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또 줄을 서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현재 부채 50억 달러, 지분 43억 달러, 합쳐서 총 93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을 또 모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26년에는 또 64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와, 안드리슨 호르이치나 세코이아 캐피탈 같은 아주 유명한 VC들이 참여했다는 점도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곳들이네요. 기업 가치 상승세도 정말 놀랐습니다. 작년 말에 한 510억 달러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8천억 달러로 껑충 뛰었고 X 합병 후에는 뭐 1130억 달러로 평가받기도 했어요. 와, 1130억 달러요? 네.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에서는 2029년쯤이면 연간 세전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비타가 13억 달러에 달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뭐 시장의 기대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다만 이 가치 평가가 과연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지금 AI 분야에 워낙 투자 열기가 뜨거우니까 이게 만들어낸 약간의 거품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수익성 목표도 굉장히 공격적이던데요. 2027년에는 흑자 전환을 하겠다. 이때 이비타가 27억 달러. 그리고 2029년에는 이걸 131억 달러까지 만들겠다. 이거 경쟁사인 오픈 AI보다 거의 2년이나 빠른 목표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매우 낙관적인 목표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 2025년 예상 매출만 봐도 xAI는 5억 달러 정도인데 오픈AI는 127억 달러로 예상되거든요.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아, 차이가 엄청 크네요. 네. 오픈AI는 이미 챗GPT나 API 같은 걸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xAI는 이제 막 오라클 클라우드랑 손잡고 기업용 그록3를 제공하는 식으로 수익화 첫 발을 뗀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시작인 거죠. 자체의 인프라 전력이 정말 성공적으로 비용을 팍팍 절감시켜준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 오픈AI와의 이 수익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이 재정적인 부분 말고 또 있지 않나요? 아까 부채 얘기도 하셨는데 12%라는 고정금리로 5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조달하려는 점도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그 12% 고정금리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xAI의 위험성을 그만큼 높게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자금 조달이 좀 절실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죠. 그렇군요. 금리가 높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네. 게다가 그 멤피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환경 규제 리스크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허가 없이 가스터빈을 사용하고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을 일으켰다, 이런 문제로 미국의 유력 시민단체죠. NAACP 같은 곳들로부터 소송 위기에 처해 있고요. 아, 소송까지요? 네. 규제 당국으로부터는 하루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체 인프라 전략은 이런 식으로 단일 시설에서 문제가 터지면 전체 사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약점을 안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가 있네요. 자, 그럼 xAI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머스크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이죠. 테슬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쪽도 흥미로운 소식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스틴에서는 로보택시 테스트 차량이 부쩍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해요. 업데이트된 모델 Y를 기반으로 한다는데 이르면 6월 말, 그러니까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출시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요. 네, 물론 아직 안전 문제 때문에 캘리포니아나 다른 지역에서 규제 승인 절차를 밟고 있긴 하지만 로보택시 상용화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기대되네요.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죠. 맞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3세대 젠3에서 대규모 개선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 이미 젠2에서도 무게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고 특히 손 민첩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상당한 발전을 보여줬거든요. 네, 영상 보니까 정말 움직임이 많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그렇죠. 2025년에는 일단 테슬라 내부에서 먼저 사용하고 2026년부터는 대량 생산을 목표로 이미 생산 라인 구축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와,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정말 현실화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테슬라의 이런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같은 사업들도 결국 xAI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초기 투자를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시장을 확 지배하려는 그 머스크 특유의 전략,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xAI의 AI 기술과 결합하면 또 엄청난 시너지를 낼 잠재력도 충분해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 xAI와 테슬라의 사례는 결국 미래 기술, 특히 AI나 로봇, 자율주행 같은 분야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막대한 자본과 또 위험 감수가 필요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VC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위축됐다고 하는데도 유독 AI 분야에는 투자가 계속 몰리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xAI의 그 자체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전략은 성공한다면 정말 막대한 보상을 가져다 주겠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그 위험 역시 상상 이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xAI가 정말 수많은 도전 과제 속에서도 AI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얼마나 대담한 베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에서 어떻게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기업들의 행보가 기술 산업 전체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